안녕하세요. 오늘은 16번째 소크리TV의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학생들의 실수 그리고 실수가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오류를 교사는 어떻게 고쳐주면 좋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고쳐야 하는지 제 개인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방법이냐면 저는 학생의 의도, 학생이 그 말을 쓰게 된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성향도 그 수업 전에 파악을 하죠. 피드백을 해주거나 이럴 때 공개적으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도 미리 파악을 해 둡니다. 그래서 학생의 의도를 확인을 한 후에 그리고 저는 정확한 문장과 부정확한 잘못 사용한 그러니까 실수로 쓴 문장 단어를 함께 보여주고 함께 칠판에 판서를 하거나 아니면 학생의 노트에 두 문장을 반드시 함께 제시를 해 줍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피드백을 해 주냐면 학생이 요구하는 만큼 또는 제가 생각하는 학생의 수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까지만 저는 피드백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이 저의 개인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롬프커터의 언어 공부 169쪽에 보면 말의 정확한 형태와 부정확한 형태를 나란히 써 놓으면 실수가 몸에 배는 것을 피할 수 있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류문 지난 15강에서 오류문 4개를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리고 어디까지 피드백을 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 4개를 보면 생선님 안녕하세요. 요즘 김치를 많이 해요. 저는 안 공부해요. 이 식당에는 반찬이 풍부해요. 이 문장을 학생의 의도와 설명을 파악한 후에 제가 피드백을 합니다. 먼저 생선님 안녕하세요 라는 문장을 보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저한테 말을 할 때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는데 메시지를 쓰거나 아니면 글을 쓰거나 카드를 쓸 때는 항상 저에게 생선님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이렇게 물고기 그림, 생선 그림을 그려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이 웃더라고요. 네, 웃죠. 그래서 본인이 말하는 것과 쓰는 것이 일치를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말은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쓸 때는 생선님을 반복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에게 제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 문장을 정확한 문장도 다시 한번 써줍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선생이라는 단어의 선생이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시옷이고 네. 그래서 이 학생은 선생님 발음은 할 수 있지만 쓸 때는 뒤집어서 생이 먼저 나오고 선이 뒤에 나오는 걸로 인식을 해서 계속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선생의 모양을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피드백을 해줍니다. 초급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말은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중급 고급에 가서도 가끔 생선님이라고 써요. 그러면 저는 그 학생에게 물고기 그림을 그려주죠. 그러면 굉장히 웃습니다. 왜냐하면 생선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초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고기 그림을 그려줘도 잘 몰라요. 그럴 때는 선생님 이것을 선생을 다른 색깔로 다시 한번 써주고
이것이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인식을 시켜줍니다. 두 번째는 요즘 김치를 많이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김치를 많이 해요? 그래서 김치를 아는 경우에 김치를 설명을 해주고, 물론 뭐 김장철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도 있지만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드시고 싶으시죠? 네, 김치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누구누구 씨는 이렇게 김치를 만들어요? 그럼 그 학생이 막 웃으면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그럼 어떤 의도인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콜록콜록 흉내를 내요. 네, 그럼 그 학생의 경우는 김치가 아니라 기침을 많이 해요를 말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그럼 이 학생이 김치라고 썼을 경우에는 기와 치가 모양이 같습니다. 그런데 미음 받침이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를 확인을 정확하게 못한 것이죠. 그래서 받침이 앞에 있고 뒤에 있고의 차이 때문에 또 다른 오류를 발생을 합니다. 형태를 보면 침 다음엔 을이 오고 치 다음에 늘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잘못된 실수로 인해서 그 다음 실수가 계속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기와 치는 확실하게 아는데 미음 받침이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계속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록콜록 입안에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그럼 미음 받침이 침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게 해주고, 그래서 기침, 김치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데, 가끔 어떤 학생들은 저는 기침을 잘 먹어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학생은 기침, 김치를 또 헷갈린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의 수준에 맞게 교사가 피드백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안 공부해요 같은 형태 오류는 초급에서 많이 나타나죠. 그럼 이 학생에게 자요? 안 자요? 먹어요? 안 먹어요? 읽어요? 안 읽어요? 이러면 이 학생은 동사 앞에 아니다, 부정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동사 앞에 아니나 못을 쓰면 부정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다 같은 경우에 이런 하다는 좀 특별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다, 공부하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일하다, 또 다이어트하다. 네, 이렇게 다양한 문장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어떤 하다라는 동사를 부정하고 싶을 때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헤어지게 해요. 이별을 하죠.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아니나 못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네, 정확한 문장을 써줍니다. 저는 공부 안 해요가 아니라 공부를 안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반복해서 그 학생에게 하다라는 동사를 써오라고 해요. 그러면 많이 찾아오죠. 그리고 그것을 안 하다, 못 하다라고 하고 싶다면 이것을 분리를 해서 공부와 하다를 분리를 해서 그 사이에 넣는 연습을 또 숙제로 주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식당은 반찬이 풍부해요 라는 문장인데, 이 학생이 풍부하다, 이 학생은 형태 오류, 형태 실수가 아니라 의미에서 실수를 범하고 있죠. 풍부하다를 배운 거예요. 뭐 스스로 배웠을 수도 있고 수업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죠. 근데 이 학생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식당에 갔는데 다른 식당은 반찬이 몇 개 없는데 내가 간 식당에 갔더니 반찬이 정말 많았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의 문장은 제가 많다, 이 식당은 반찬이 많아요 라고 피드백을 해주고 고쳐줍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학생이 그럼 선생님 풍부하다는 언제 쓰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해주죠. 네, 상상력이 풍부하다, 자원이 풍부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학생이 감을 잡기도 해요. 그러다가 저는 그 학생이 어떤 의도로 또 다른 문장을 말을 할 때 풍부하다를 넣었을 때 이해를 했으면 또 다른 풍부하다로 문장을 만들어 오도록 수준에 맞게 피드백을 거기까지 해줍니다. 네,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이 피드백이 뭐 좋다, 나쁘다, 잘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한국어 학습자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확인을 통해야 돼요. 책이든 교사를 통해서 정확한 단어와 문장을 알고 외워야 한다. 그래야 실수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어 교수자, 그러니까 선생님, 교사는 반드시 학생의 의도를 확인을 하고 교사만 가지고 있는 다양한 피드백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다양한 방법. 저는 부정확한 문장과 정확한 문장을 나란히 제시를 한다는 방법으로 지금 피드백을 한 것이죠.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수준에 맞게 꼭 고쳐주어야 한다. 네, 그래서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교수자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100배? 1000배? 만배? 네, 어떻게 될까요? 네, 고치기가 정말 힘듭니다.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초급에서 잘못 배운 어떤 형태를 고급에 가서도 계속 사용을 해요. 그 학생은 문법은 굉장히 수준이 상당한데 그런 형태 오류를 고치지 못해서 참 안타까울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사와 학생은 반드시 처음부터 잘 익혀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좋다면 좋아요, 그리고 계속 소통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